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전기기사 1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1과목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2년도 이제 3회부터는 이제 시험 방식이 CBT로 바뀌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년이 지나도 항상 최신 문제가 될 기출 문제 풀입니다. 이번에 22년 1회 때는 뭐 문제를 출제 빈도를 보면은 뭐 주로 시연어입니다. 거진 다 시연어고 시연어 아닌 것만 보면은 어셈블리어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객체지향 관련해서 객체지향도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나오나? 어쨌든 간에, 거짓 한 70% 이상이 시연어에서만 나온다고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이 문제지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은, 뭐 PC본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여기 이제 좌표, 이거 동영상 설명란에 그 좌표 있으니까는 그거 클릭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사람도.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시연어 코드 문제입니다. 다음 시연어 프로그램을 실행되었을 때 실행 결과는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함수가 하나 있고요. s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결과를 이제 산출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를 중심으로 어떤 게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는 한날 한날 살펴보면 되고요. int 메인 해서 이제 메인 안에 들어가는 이 인자 두 개가 있죠. 한 개는 int고 하나는 체어형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무시해도 되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콘솔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제 도스 명령어 하루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만약에 카피를 한다. 그러면은 명령어가 카피죠. COPY 되고 이것만 써서 그 실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쓰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도움말이 이제 나오고요. 보통 카피하고 나서 어떤 파일을 쓸지 파일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공백 한 개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어떤 경로로 복사를 할지 뭐 D 드라이브로 그걸 할지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파일명 앞에 경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금 이 명령어 뒤에 붙는 이런 인자값들 얘네들은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아시면 되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별로 조직 응용기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루지도 않고요. 어쨌든 메인 함수가 시작되는데 먼저 정수형 K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라인에서는 정수형 A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 값은 0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K는 방금 선언한 K에다가 함수 S의 인자가 2호 넘겨줬을 때의 반환값을 변수 K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S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한 줄만 더 보면요, 여기서 출력하는 값은 K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값을 반환받는지, 그거를 알면 그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일단은 이 K에 어떤 값이 들어간지를 보기 위해서 S는 2,5, 2와 5를 넘겨주면요, 지금 정수형, 반환값이 정수형으로 선언된 함수 s를 보면은 이제 인자값 x, y는 방금 넘겨준 2와 5지요. 2와 5입니다. 그래서 이제 x의 초기값은 2, y의 초기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라인씩 이걸 보면은 int, ij, i와 j를 선언을 했고요. 보통 ij 하면 증거값으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정수형 배열을 선언합니다. 배열 arr 22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은 배열을 선언해 놓으면 배열을 그려 놓는 게 좋습니다. ARR 2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 얘가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렇게 행과 열을 두 개씩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타내는 거는 이제 여기가 0,0이고 0,1 이거는 1,0 1,1
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배열을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한 후에 반복문이 실행됩니다. 반복문은 한 라인 한 라인 하면서 이제 표로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복문은 i는 0, i의 초기값은 0이고 i는 2보다 작을 때까지 i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루프를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브 루프가 존재하죠. 이거는 증가값을 j로 사용하고 있고, 초기값은 0, j가 2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표를 그리면은 처음에 i 값이 이제 처음 값이 0이고요. i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j 값, j는 초기 값이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먼저 ARRIJ에는 여기다가 ARRIJ에다가 x 플러스 y 값을 놓고 있죠. 그러면은 x와 y는, x는 초기 값이 2였고요. 그 다음에 y의 초기 값은 5였습니다. 이렇게 5고, 여기서는 ARR 0, 0이겠죠. ARRIJ, i가 0이고 j가 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x 플러스 y다. 여기에 들어간 게 x 플러스 y다. x는 2고 y는 5니까는 2 더하기 5는 7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ARR00에는 7이 입력이 됩니다. 7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 라인을 보면은 x는 x 플러스 1, x는 1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y는 y 플러스 2, y는 2가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y 값은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이 서브 루프가 끝나고 다시 j는 1 증가해서 j 값이 1일 때, j 값이 1일 때는 ARR 01의 값이 들어가겠지요. 역시 x 플러스 y가 들어가니까는 x 플러스 y 3 플러스 7, 3 플러스 7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ARR 01에는 10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에 x는 또 1 증가시키고, 그러면 4가 되고, y는 2 증가시켜서 9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브루프가 끝난 후에 이제 j는 이제 1, 그 다음에 또 증가시키면 2가 되니까 조건에 부합이 안 되니까는 이 서브루프는 한 루프가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i가 증가되겠죠. 그러면은 i 뿔뿔 있으니까는 i가 1이 되고, j는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돼서 0이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ARR에는 ARR 10에다가 값이 들어가는데 x 플러스 y 값이 들어간다면 4 플러스 9는 13, ARR 10에는 13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 값을 1 증가시키고 y 값을 2 증가시키고, 이런 후에 그 다음에 j 값은 또 1 증가되겠지요. 1 증가되면은 이번에는 ARR 1, 1이 되겠죠. 1, 1, ARRIJ니까는 1, 1, 1, 1, 1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x 플러스 y는 15 플러스 11 해서 16이 되고요. 여기에 그러면 16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x 1 증가시키고 y 2 증가시키고 13, 이렇게 되고 난 후에 i 값도 이제 조건이 2 이하, 2보다 작을 때만 돌아가니까 여기서 모든 루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바로 리턴, 반환값이 ARR11입니다. ARR11은 지금 이거지요. 16을 반환하면서 이제 함수 s는 끝이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k에는 16이 들어가고요. 출력을 k를 하게 되면은 이제 16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별 어렵지 않는 문제고 차분하게 풀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보고 머리로 대충 암산해가지고 16 나왔다 하면 그 사람들 뭐 머리가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 실수가 발생하니까는 반복문 들어가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확합니다. 실수 없이. 이번에는 2번입니다. 시 언어에서 다음의 배열 선언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배열 요소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배열을 이렇게 int 정수형으로 a, 2, 3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방금 문제 푼 거에서처럼 A, 2, 3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 행의 개수, 열의 개수지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행이 생기고 각각의 행에는 세 개의 열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인덱스를 보면은 0, 0이고요. 0, 1, 0, 2. 그 다음에 1, 0, 1, 1, 1, 2. 자,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메모리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각각의 인덱스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배열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은 없지요? 2가 될 수가 없고 1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열이 이제 3이 될 수가 없지요? 2까지만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1, 2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좀 더 보면은 2, 3을 보면은 2하고 3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몰라도 되는데, 시연어 버전에 따라서 이게 허용은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A, 2, 3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여기서 2, 2, 1, 20, 21, 22, 23. 여기 이렇게. 이 자리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주소로 실제로 이제 포인트로 접근할 때 주소로 여기가 0이라고 치면은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이제 연속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5, 6, 7, 8 이래서 9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주소로 액세스해서 값을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배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여기에 저장이 되지만은 지금 여기는 다른 변수가 이제 선언이 되어서 여기에 여기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되지 못해요. 여기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연어 버전도 있으니까는 알고만 계시고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내가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3번입니다.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주소를 갖도록 하는 것은 계속 배열 관련해서 나오는 애 1번, 2번 배가 앞서서 이제 풀이할 때마다 제가 배열을 만약에 뭐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제가 이제 계속 그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주소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배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시언어를 조금만 알면은 시언어가 아니더라도 뭐 자바든 뭐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배열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입니다. C 언어에서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료형 변수들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구조체 아니면 공룡체지요. 그런데 이제 구조체와 공조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 너무 쉬운데 그래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구조체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스트럭처하고 이제 타입 이름 써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구조체는 서로 다른 표준 자료형들을 구성 원소로 하여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룡체도 비슷한데 공룡체는 이제 유니온이고요. 공룡체는 서로 다른 표준 자료형들을 동일한 저장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먼저 구조체를 먼저 정의를 할 때 처음에 선언을 하고 선언 전에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struct structure에서 이름을 뭐로 하지? A라고 하겠습니다. A 이렇게 만약에 구조체를 정의를 한다. 먼저 여기서 정수용으로 number MBER 이렇게 숫자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체역
그래서 이제 문자열 이름을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열 이거 한 10 정도만 주고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A라는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먼저 선언을 해야 되겠죠. 스트럭처 A의 이름을 이제 뭐 스튜던트 뭐 이렇게 선언을 했다 치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사용을 되냐? student 스튜던트 점 닷을 사용합니다. 닷 하고 나서 맞아 넘버를 쓸 거다 하면은 number 넘버에다가 이 숫자를 뭐 아무거나 넣을 수 있겠지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student 스튜던트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트링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겠죠. 문자열로 뭘 넣지? 이름 홍길동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구조체가 선언이 되면은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수형 넘버가 저장되는 공간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네임 이름이 저장될 이렇게 메모리 장수가 확보가 되고 지금 이 명령어에 따르면은 이제 넘버에 1, 2, 3, 4가 저장이 되고 여기 네임에는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공용체는 뭐냐면은 공용체는 이제 문법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냥 유니온이죠. 유니온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고 이것과 동시에 이것과 비슷하게 유니온 해놓고 뭐 A 해놓고 뭐 스튜던트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명령으로 이렇게 값을 저장해 되면은 유니온은 동일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큰 거 이것보다는 이 체여 문자열이 더 크겠지요. 제일 큰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나서 이 명령이 똑같이 실행이 된다면 먼저 넘버 1, 2, 3, 4가 저장된 후에 그 다음에 네임을 입력을 받으면은 지금 여기에 덮어 쓰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홍길동하고 이렇게 문자열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저장한 학번 1, 2, 3, 4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조체와 공용체의 차이점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묻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물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이제 구조체와 공용체를 살펴봤고요. 이 문제에서는 구조체 보기 중에서는 이제 구조체밖에 없으니까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입니다. 서브루틴에서 자신을 호출한 것으로 복귀시키는 어셈블리어 명령어는 요즘 학교에서도 이제 어셈블리어를 잘 안 배우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좀 등장하니까요. 명령어를 이제 몇 개 안 됩니다. 나올 만한 거는. 그래서 명령어는 좀 눈에 많이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령어를 조금 보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입출력 및 인터럽트 관련된 명령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막연히 그냥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명령어, 이 니모닉이 뭐의 약자인지를 이렇게 이 참고란에 있는 거를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은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이제 INT는 인터럽트의 약자고요. 도스나 바이러스 루틴을 호출하는 것. 이거 도스나 바이오스를 호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터럽트거든요. 끼어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INT 기억하시고요. IRET는 방금 INT에서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종료하고 몰래 루틴으로 복귀하는 명령이 IRET입니다. 이건 이제 인터럽트 리턴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콜은 진짜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코드 문제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콜 같은 경우에는 서브 루틴을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T는 이제 리턴의 약자고요. 그 콜에서 이제 서브 루틴으로 호출해서 서브 루틴 수행 후에 다시 원래 루틴으로 복귀할 때 RET 리턴의 약자. 그 다음에 팝과 푸시 같은 경우에는 스택 사용할 때 팝은 출력, 푸시는 이제 입력이죠. 그 다음에 JMP는 점프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분기하는 분기고요. 그 다음에 루프는 CX를 감소시키며 CX는 이제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포문에서 시언어라고 치면은 포문에서 이제 변수 보통 i 해가지고 예, 증감시켜가지고 이제 루트풀 돌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카운트 레지스터를 감소시키면서 0이 될 때까지 지정된 라벨로 분기하는 것. 이게 이제 루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서브루틴에서 자신을 원래 호출한 곳, 원래 루틴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니까는 RET, 리턴의 약자인 RET,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보고 눈에 많이 익혀놔야 됩니다. 이번에는 6번입니다. 인간이 의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번역기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번역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컴파일러는 이제 원시 언어가 고급 언어고 목적 언어가 이제 기계어입니다. 그래서 원시 언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소스가 되겠고요. 소스가 되겠고 목적 언어는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언어. 그러니까는 이제 C 언어로 만약에 작성을 했다. C 언어로 뭐 이렇게 폼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이제 기계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컴파일러가 됩니다. 앞서서 이제 이 C 언어가 이제 소스가 되겠고요. 실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그리고 이제 번역된 거, 이게 이제 목적 코드, 오브젝트. 목적 코드가 되겠죠. 어셈블리어는 컴파일러와 같은데, 소스가 어셈블리어입니다. 뭐, 폼은 비슷한 건 아까 공부한 거 루프 정도가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기계어로 바꿔주는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링키지 에디터라고도 하며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드 모듈이라는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하나의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제적으로 주소 처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 공부할 때 그 상대 주소 지적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 주소 지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물론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도 있고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실제로 물리적인 주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코드 자체에서. 자,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될 때는 어차피 그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직접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 주소든 간접 주소든 이게 이제 직접 주소를 산출하는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컴퓨터 구조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직접 주소를 다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링크의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더를 보면요. 로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드 모듈로 된 기계어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번역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더는 만약에 로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상주시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말은 주기억 장치에 이제 읽어드린다, 저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행된다는 의미고, 로더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서는 뭐 간단한 건데, 일단은 원시 언어와 목적 언어가 모두 고급 언어인 번역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안 와닿지요? 프리 프로세서는 일단은 전 처리기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전 처리기.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왜 이제 원시와 목적이 고급 언어냐면은 C 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샵 붙어 있는 명령어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쓰는 게 include에서 이제 stdio.h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지금 stdio.h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출력에 관련된 이제 헤더 파일,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스캔f라든지 프린트f 이런 거를 이런 내용이 이제 다 그 코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게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은 컴파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지금 여기 인클루드 시켰으니까는 이 헤더 파일에 있는 코드들을 이 앞에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언어와 목적 언어가 모두 고급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되는 과정을 살포시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보면요. 소스 코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목적 코드들을 링커가 이제 묶어가지고 로더가 주기장치 상주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겁니다. 실기 공부하실 때는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도 기기어로 변환하는 거니까는 이 문제는 간단하지요. 답은 이제 3번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입니다. C 언어에서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명령어 연산자를 이렇게 찾는 건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사이즈 오브지요. 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체킹이라든지 랭 타입 이런 것들은 C 언어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딴 건 볼 필요가 없고 사이즈 오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간단하죠. 사용하는 거는 사이즈 오브 해서 이 안에 만약에 뭐 int를 넣었다 그러면 정수형 변수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사용하고 이후에 이제 변수 a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4 아니면 2가 나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부분 요즘은 4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수 4는 이제 4바이트라는 말이고 곧 이거는 84 32비트 이렇게 해서 정수형 변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이제 사이즈 오브는 간단하면서도 되게 응용해서도 여러 가지로 쓰이고 꼭 알아야 되는 그 자료의 크기를 구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번에는 8번입니다. C 언어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해서 이제 이 설명은 이제 포인터 관련된 연산자가 뭐 어떤 연산자인지를 이제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포인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가면은 일단은 C 언어의 꽃이라고 하죠. 포인터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가질 수 있는 형이고 메모리 주소 값과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값을 다룰 수가 있고요. 배열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집합을 다룰 때 포인트 연산을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배열에서도 이제 배열을 선언하면은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이제 주소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포인터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고급 언어에서는 이제 포인터 개념이 없어져서 이제 고급 언어로만 이제 프로그래밍을 접하신 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이 레벨의 이제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면은 C 언어를 알아야 되고 포인터의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고급 언어라 하더라도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접근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어쨌든 포인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가 아니고 이 두 개의 연산자가 있죠. 이게 이제 별하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뒤에 변수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변수가 만약에 뭐 a라는 변수가 있다 이거 이제 앞에 이렇게 붙여 놓는 걸 말하죠. 이거에 의미하는 것은 변수 값이 가르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 붙은 거는 이제 변수의 주소를 뜻합니다. 값과 주소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간접값 연산자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주소 연산자 뭐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포인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있으면은 어떤 문장으로 나와도 읽어보고 이해하고 풀어내면 돼요. 보면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다. 이것만 딱 봐도 이거 참문장만 봐도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말하지요. 그 간접 참조 연산자 별. 그래서 이제 답은 바로 2번이라고 알 수 있고 밑에도 읽어보면은 예시로 포인터 PA가 변수 A를 가리킬 때 포인터 PA에 해당 연산자를 사용한 결과는 PA에 해당 연산자를 사용한 결과는 변수 A를 사용한 결과와 같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인데 이 예시를 한번 보면은 예시를 그러니까 PA가 여기서 변수 A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PA에는 변수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위에서 A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PA에다가 A의 주소를 넣어놓고 이게 별 PA는
별피를 출력을 한다든지 연산을 사용할 때 얘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변수 A의 얘가 갖고 있는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이 주소가 있는 곳의 값, 즉 A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를 이걸 가리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는 이게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주소 지정 방식 부분하고 연관해서 포인터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번입니다. 객체지향 기법에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의미하는 것. 조직 응용기사에서 객체지향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은 꼭 정리해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실제로 요즘 전공자분들은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 굉장히 좀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부를 자바든 C++이든 직접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은 굳이 이런 걸 문장으로 외울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읽으면은 이게 이거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 그런 거 객체지향 언어를 프로그래밍을 이제 안 배워보신 분은 조금은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는 한번 보고 가면은 먼저 객체 같은 경우에 객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데이터에 관련되는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하고요. 클래스의 특정한 사례 아니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중에서 구체적인 어떤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되는 특성을 표현한 추상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내부와 데이터 구조와 그 조작을 정리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는 밑에 나옵니다.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의미하고요. 메소드, 우리말로 방법, 이런 건데, 객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일을. 그 다음에 객체와 관련된 이제 서브 루틴, 클래스 기반의 언어에서 클래스 내부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표현하거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말하고, 메시지, 아까 전에 메시지가 잠깐 나왔지요. 메시지는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왜 메시지는 이제 무슨 메시지 우리말로 뭐지?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툭 던져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객체지향 자체가 이제 각각의 객체끼리 전부 다 이제 캡슐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지시하도록 하는 명령을 이제 메시지라고 합니다. 문제로 돌아와서요. 문제는 이제 간단하죠.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의미하는 것. 이게 이제 4번 인스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기본적인 용어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10번입니다. 객체지향 언어 중 자바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한번 한 개씩 보겠습니다. 1번에 이 가바지 컬렉션을 통해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가바지 컬렉션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죠. 뭐 C도 있고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틀린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할 건지 이제 선택하는 기준. 그거는 뭐 첫째로 나한테 익숙한 것, 프로그래머한테 익숙한 것, 이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익숙한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를 하는지, 이런 메모리 관리하는 게 어떻게 그게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지 그 특징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C 언어로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죠. INTA 해가지고 이게 변수를 선언을 해버리면 메모리에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제 여기 A라는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연산에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A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 접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속이 되어 버리는데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또 덩치가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변수 A가 이제 사용이 안 된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도 이거는 메모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지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값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걸 이제 쓰레기 값이라고 하죠. 가바지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은 C 언어에서는 이제 풀이라는 명령어로 이거를 이제 자유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완전히 그 종속된 걸 없애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게 이제 이 명령으로 이렇게 되는데 개발자가 자바에서는 방금 본 가바지 컬렉션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JVM에서 처리를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 이제 자바가 돌아가는 그 환경이죠. 가상 머신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메모리를 관리를 가바지 컬렉션이라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이런 가정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개발자는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해방되어 있습니다. 자바는 C 언어에 비해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자바의 일반적인 특징이 맞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를 지원한다. 분산 처리를 지원 안 하는 언어가 있나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분산 처리 안 되는 건 없어요. 일단은 이번이 뭐 맞는 말이라 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종속적이다. 이거는 이제 이 JVM의 특징이기도 하고, 자바의 기원이요. 자바의 원래 목적이, 물론 발전은 다르게 됐습니다. 1990년대에 자바가 등장을 하면서 원래 목적은 이제 일반적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보통 이제 인베디드를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자바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번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 똑같이 돌아가게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JVM,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 외에 외부적인 운영체제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이 환경적인 그런 거에 영향 없이 똑같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게 그게 이제 자바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이루냐면은 바로 이제 웹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이 돌아가는 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바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자바의 기원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운영체제의 종속적인 게 아니라 독립적입니다. 어떤 운영체제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JVM, 자바 가상머신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위에 거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건데, 멀티스레드란 말은 이게 이제 분산 처리를 지원한단 말이죠. 이거는 분산 처리가 지원되면 멀티스레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적 로딩. 동적 로딩은 이제 이 동적이다, 정적이다. 이 말은 이제 메모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메모리와 관련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자바의 큰 특징점은 C 언어에는 있는 포인터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바 가상머신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소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메모리 주소를 직접 주소 방식이 없습니다. 다 이제 동적 주소 지정 방식이고, 그러면 로딩도 당연히 동적이지요. 그거는 이제 JVM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4번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입니다. C 언어 명령문 중 do while의 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while문, do while문 이거는 이제 뭐 C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C 언어의 문법을 계승하고 있는 C++, 자바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제 다 등장하는 이제 반복문인데요. 일단 while문하고 do while문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로 보면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수형 i를 선언해 놓고 초기값을 0으로 넣어 놓고요. while문으로 간단한 걸 한 개 만들어 보면은 while문은 일단 문법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그 조건이 되겠지요. 이 다음에 오는 명령어들을 이제 실행할 때 참이어야지 실행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간 조건은. 그래서 조건을 i는 뭐 9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간 명령어들을 보면은 먼저 i를 1 증가시키고요. 1씩 증가시키고
그냥 출력을 하는 간단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요. 여기 출력할 것은 i의 값.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일단 실행하기 전에 짐작을 해보면은, 초기 값이 0이니까는, 초기 값이 0이고, 처음에 이제 8라인에서, 처음에 조건은 이제 0은 9보다 작으니까는 당연히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8번째 라인에서 1씩 증가돼서 1이 되고, 처음에, 그 다음에 1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증가돼서 2, 3, 4 이렇게 되다가, i가 9가 됐을 때, 조건을 만족 안 하지요. i가 9가 되면은 이 밑에 거를 실행을 안 하고 그냥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do while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do while문은요 앞에 조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do 하고 do 하니까 먼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실행을 한 번을 하고요. 실행을 한 번 하고 while문을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은 조건으로 i가 1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놓고 자 문법 기본적인 문법인데 이거는 이 뒤에 모든 명령어는 끝을 나타내는 게 세미콜론입니다. 하지만은 세미콜론이 없는 경우는 이 블럭입니다. 블럭 중괄호로 된 블럭이 있거나 아니면 세미콜론이 있거나 지금 while문이 뒤로 오게 되면은 뒤에 블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 같은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실행을 한 후에 이 여기 나오는 while의 조건에 맞으면은 다시 루프를 도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조건을 검사하지 않고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결과를 보면요.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아까지는 이제 9까지 출력되는데 지금 10까지 출력이 되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while문 이제 10이 되었을 때 조건을 나중에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출력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조건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거짓이 되니까는 실행을 안 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do while문과 일반 while문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한 개씩 보면요. 먼저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 명령의 조건이 거짓일 때 루프를 반복 처리한다. 이건 틀린 말이죠. 거짓이 아니라 이제 참일 때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명령의 조건이 거짓일 때 최소한 한 번은 처리한다. 맞지요? 왜냐하면은 do 무조건 하고 난 후에 이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은 나중에 검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실행을 해야 될 때 사용되는 게 do while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고 답은 1번이네요. 1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while문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말이 애매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게 맞다 치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 세미콜론 기호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2번입니다. 시 언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보기들을 보면은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보기들을 보면은 이제 컴파일 과정 없이 실행 가능하다. 이거 명백하게 틀렸죠. 기억은 컴파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 언어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없는 거를 이렇게 찾으면은 답은 이제 4번.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거는요, 조금 애매해요.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한다. 뭐, 다양한 기준을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사치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있고, 사이즈 오브 있고, 뭐, 이러니까는 뭐, 그게 다양하다면 다양하다는 거고, 이 식성이 높은 언어이다. 이 식성은 이제 이 시스템, 저 시스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가, 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성이 높은 언어가 C 언어의 특징이 맞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적합하다. 이제 C 언어는 원래 OS, 운영체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탄생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이제 C 언어의 특징이 되겠지요. 이제 명백하게 틀린 기억이 없는 걸 고르면은 이렇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C 언어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직 응용기사 기출 문제에서 주로 등장했던 문장들을 모아놓은 게 이건데요. 방금 봤던 시스템 프로그램 언어로 적합하고요. 컴파일러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 식성이 높은 언어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어 구조와 제어문을 가지고 있다.
제어 구조, 제어문,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if 문이라든지 아까 봤던 for, 그 while 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당연한 거고,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고, 포인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C 언어의 꽃이 이제 포인터지요. 이게 이제 자바라든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파이썬이라든지, 거기는 이제 포인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러에 비해 고급 언어이다. C 언어를 지금 고급 언어라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이제 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90년대 제가 C 언어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가 9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C 언어는 고급 언어다. 뭐 이렇게 그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C 언어가 굉장히 저급 언어에 속하고 고급 언어 요즘 많으니까는요. 어쨌든 이제 C 언어의 특징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은 아까 뭐 풀었지만은, 주로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문장에서 등장을 하니까는 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조금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3번입니다. C 언어의 포인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포인터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포인터는 뭐 직접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그렇게 조금은 이해를 하고 느껴야 돼요, 포인터는. 포인터는 간단하게 코드로 보면요.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은 뭐라고 넣지? 1, 2, 5, 3.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넣은 겁니다. 지금 12시 53분이니까는 어쨌든 이렇게 하고 포인터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ptr에 뭐를 넣냐면은 a의 주소를 넣고요. a의 주소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 넣으면은 이게 이제 주소죠. 주소를 뜻하지요.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나씩 해보면서 이것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통 변수 i란다. a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a의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ptr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ptr 포인터 변수에 ptr 별을 붙였을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는 ptr의 주소도 한번 출력을 해 보고요.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9번 라인에서는 이제 이거 A를 출력을 하고 있죠. A의 값이 1253이니까는 1253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변수 A의 주소는 지금 이제 6487580 뭐 이렇게 뜨고 있죠. A의 주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PTR을 출력했을 때, PTR에 저장된 값은 A의 주소입니다. A의 주소이기 때문에 방금 출력한 A의 주소와 같은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PTR에 이제 이 별을 붙였을 때는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나타내요. 그거는 이제 A의 주소니까는 A의 주소에는 당연히 A의 값이 있겠지요. 그래서 1253이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를 붙였을 때는 이 PTR의 주소입니다. PTR의 주소는 A의 주소와 다릅니다. G도 이제 변수기 때문에 그 메모리 할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PTR의 주소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다르지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코드로 간단하게 많이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틀린 거를 고른 겁니다.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자, 1번.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 맞는 말이죠. 포인터 변수는 어떤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1번은 초기 선언이 불가능하다. 이게 틀리지요. 방금 제가 코드로 만들었을 때 초기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린 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보면은 포인터 변수가 주소를 저장하려면 변수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 연산자를 사용하여 해당 변수의 시작 주소를 반환한다. 방금 제가 그 ptr이라는 변수에
A의 주소를 넣기 위해서 앞에 %를 넣어서 저장을 했지요.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에 포인터에 이 별 연산을 하면은, 포인터 변수를, 그 연산을 사용하면은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알려준다. 방금 출력하면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 포인터 관련해서는 좀 많이 해보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되게 쉽거든요. 이런 문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 코딩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14번입니다. 어셈블리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어셈블리어도 지금 조직 응용 기사에서 주로 나왔던 문장들로 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셈블리어의 특징, 프로그램의 기호화된 명령 및 주소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기호화란 말은 이제 니모닉이를 말하지요. 어셈블리어는 니모닉입니다. 니모닉이고 지금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거는 뭐 JMP 이제 점프 명령어라든지 그 다음에 로드 LOAD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불러드릴 때 로드라든지 더셈은 뭐 ADD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 이런 게 이제 기호화된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의 기본 동작은 동일하지만 작성한 CPU마다 사용되는 어셈블리어가 다를 수 있다. CPU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법에서도. 그 다음 명령 기능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기호 뭐 이런 걸 말하고 기호를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켜 코드화한 기호 언어고요. 기계어 한 라인당 어셈블리 한 라인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장치의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 검증이 어렵고 호환성이 없다. 호환성이 없다는 말은 방금 CPU마다 사용되는 어셈블리가 다를 수도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실행 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 저급 언어일수록 빠릅니다. 실행은. 저급 언어일수록 빠르고 고급 언어일수록 조금 느려요. 중간에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동적으로 이렇게 할당하다 보면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 사양이 되게 높은 게임을 파이썬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C 언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행 시간, 사양이 아무래도 높은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프로그래밍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버깅이 어렵다.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 압니다. 눈 아파요. 예. 일단 고급 언어에 비해서 이때 인지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저급 언어일수록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 기억장치의 제어가 가능하다 맞고요. 오류 검증이 용이하여 호환성이 우수하다. 이게 틀렸지요. 호환성이 없지요. 우수하다가 아니고 호환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4번 또 확인을 해보면 기호를 정하여 니모닉 명령어와 데이터를 기술한다. 맞는 말이고요. 최적의 실행 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 최적의 실행 시간. 그냥 어셈블리어로 한 게 뭐 직접적으로 뭐 기계어로 코딩하는 경우는 지금은 뭐 거의 없다 싶으니까는 뭐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어가 지금. 어쨌든 14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이번에는 15번입니다.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 중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까 9번에서 제가 이제 객체 지향에 관련된 기본 용어들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나왔던 기본 용어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메소드지요. 기본 영어 꼭 정리하고 가십시오. 자주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이번에는 16번입니다.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실행 결과는 C 언어 코드 문제인데요. 간단한 코드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여기 있지요. 일단은 이렇게 함수가 이제 따로 있을 때는 일단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를 이제 한 라인씩 보면은 먼저 변수 A를 선언을 하고 초기 값은 0으로 넣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에서 A에다가 sum46, sum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죠. 그때 파라미터 넘겨주는 값은 4와 5입니다. 그래서 이 sum의
그 반환값을 A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니까는, 4하고 6을 넣어줬으니까는, 이 sum에서 x는 4고, 넘겨받은 값이, y는 6이 됩니다. x는 4, y는 6. 그 다음에 이제 sum 함수를 하나씩 보면은, 먼저, r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초기 값은 0으로 했고 r에다가 넣는 값이 x 플러스 y입니다. x는 4고 y는 6이니까는 r의 값은 10이 되고요. 리턴 해주는 값은 이제 r 1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턴 값이 10이니까는 a에 저장되는 값은 10이고요. 출력하는 값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간단한 코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17번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C 언어 이제 코드 문제고요. 실행 결과를 찾는 건데, 일단은 먼저 처음 접근할 때 보면 이제 메인 함수밖에 없죠. 메인 함수밖에 없고, 반복문이 있네요. 이제 반복문을 이제 잘 해결하나, 뭐 유추할 수 있나, 뭐 그런 걸 묻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한 라인씩 보면은, 먼저 첫 번째 int sum 이제 정수형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초기 값은 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i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실행되는데 for문 i의 초기 값은 0 i의 이제 조건은 이제 10보다 작을 때 이제 i의 증감은 일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복문 sum 플러스는 i 이걸 계속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연산자 플러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sum 플러스는 i 이거는 뭐랑 같냐? 이거는 sum은 sum 플러스 i 얘랑 이게 이제 이 의미죠. 그래서 sum의 값에 계속 i를 더하는 겁니다. 계속 i를 더하는 거고 그러면은 sum은 처음에 초기 값은 0이니까 이제 0에서 계속 i를 더하면은 i는 처음 값이 0이죠. 0을 넣고 0을 더하고 그 다음에 1씩 증가되고 있으니까는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이렇게 계속 더해지겠죠. 그럼 언제까지 증감을 하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보다 작을 때니까는 9가 됩니다. 그 10이 되면은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작다니까는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출력되는 sum 값은 0에서 9까지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는 10이 빠진 45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좀 쉬운데 그래도 꼼꼼하게 보십시오. 이게 조금은 실수를 많이 해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함정 같은 게 한 개 딱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실제로 이제 22년 1회 실기 시험에 코드 문제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좀 얍삽한 함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잘하시는 분은 자만하지 말고 그래도 간단한 거라도 꼼꼼하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8번입니다. PC 어셈블리 명령에서 데이터를 막 교환하는 명령으로 옳은 것은 명령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은 직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막 교환. 일단 교환하면 영어로 익스체인지지요. 뭐 익스체인지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해외여행 가면 이제 환전소에 다 익스체인지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인 듯한 게 이제 1번이죠. XCHG, 익스체인지 약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나온 편이고요. 18번은. 그래도 이제 명령어 몇 개를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나올 만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EQU는 이제 equal의 약자지요. 이제 같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이제 어셈블리에서는 어떤 기호적 이름의 상수값을 할당하는 명령.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A는 3 하면 이제 A에다가 3을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이런 걸 말하고 이게 이제 EQU고 MOV는 이제 move의 약자. 뭐 move는 이제 옮기다 이런 거니까는 메모리나 레지스터 값을 옮기는 명령이고 방금 문제 답이었던 XCHG는 이제 exchange의 약자.
두 오퍼랜드의 값을 교환하는 거고, ADC, ADD는 아시죠? 이건 그냥 덧셈인데, ADC는 add with carry 해가지고 이제 carry 값을 포함해서 덧셈합니다. carry는 이제 아랫자리에서 발생한 올림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 논리적인 비교와 결과가 양수 또는 음수인지 검사하여 상태 레지스터의 상태 비트를 설정하는 명령어. 이게 이제 테스트고, 그 다음에 MOD는 이제 모듈로, 이거 나머지 연산자지요. 이거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 타이틀은 이제 해당 내용을 각 페이지 상단에 이제 출력하는 걸 이제 타이틀. 그 다음에 퍼블릭, 뭐 공공의 이런 뜻이 있죠. 자신의 모듈에서 정의한 것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니까 공공화 시킨다. 뭐 이런 뉘앙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젝트는 이제 리스트를 출력할 때 이 명령 위치에서 페이지를 바꾸어 다음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 명령어는 뭐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하면은 시험에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19번입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9번에서 설명했던 그 개념들 기본 용어들입니다. 그 되게 많이 나오죠. 벌써 세 번째인가 이번 시험에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용어는 꼭 반드시 익히십시오. 읽어보면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으로 객체의 일반적인 타입을 의미하며 각각의 객체들이 갖는 속성과 연산을 정의하고 있는 틀이다. 이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클래스지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기본적인 용어 꼭 짚고 넘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C 언어에서 문자열 출력 함수는 이제 get과 그 put과 이거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누구 관점에서 CPU 관점에서 이제 출력을 한다 하면은 자료를 이제 모니터든 뭐든 간에 출력 장치에 자료를 놓잖아요. 놓다. 출력은 놓다 두다. 자, 그러면은 놓다 두다 푸시죠. 풋. 그 다음에 입력, 키보드든 뭐든 이제 입력 장치에서 입력을 할 때 이거는 이제 CPU 입장에서 얻지요. 얻다. 영어로 get. 그래서 get은 이제 입력이고요. put은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s는 이제 스트링의 약자.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체열은 그냥 문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것은 문자열이니까는 스트링. 답은 2번이 됩니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 1회 1과목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하고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